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희소 영양 플러스 팀에서 단체 급식 및 실습하고 식품 위생학을 맡고 있는 배미애라고 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시간 되게 빠르죠. 1월도 벌써 중순쯤 됐고요. 벌써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큰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좋은 일 많으시기를 먼저 바라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수강생분들도 아니 우리 학생분들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일단은 좀 얻어야 될 것이고 건강하게 한 해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요. 꼭 합격하시는 좋은 일을 또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저희가 실제 2월 달부터 실제 수업에 앞서서요. 어떠한 좀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단체 급식이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서 실제로 있을 위생관리 지침서를 리뷰를 좀 해보면서 실제 내가 영양교사가 됐을 때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하루의 어떤 일과 큰 급식의 틀을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좀 즐겁게 그렇게 한번 특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요, 학교급식 현장과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임용의 이론의 그런 만남이라고 좀 제목을 지어봤고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가 2021년에 새롭게 개정이 됐어요. 자꾸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틀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자꾸 바뀔 때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로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은 실제 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이제 지침서를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은 이 2021년도에 개정된 지침서는 CCP 자체를 조금 예전엔 CCP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완하면서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크게 3개의 CCP로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조금 다루어 보겠지만 CCP 1번, CCP 2번, CCP 3번 이렇게 해서 크게 CCP를 3개로 조정을 했고요. 또 CCP처럼 아예 중요 관리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중요 관리점과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관리점으로 CP라고 해서 크게 2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론 수업 때도 뭐 진지하다면 진지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걸 배우겠지만 오늘 특강에서는요 조금 그냥 좀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무겁지 않게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이제 해썹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제 해썹이란 말 자체 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급식만큼 해썹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딱히 없다고 생각드려요. 그래서 영양 교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급식을 하는 현장은 굉장히 많지만 저도 이제 뭐 산업체도 그렇고 기타 뭐 병원 급식 빼고 저도 다 해보긴 했지만 학교 급식만큼 무언가 이렇게 해썹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아주 큰 규모도 아니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급식 해썹 시스템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모든 부분들, 식재료를 구매하는 거에서부터 나중에 세척 정리하는 이러한 모든 전 과정, 이루어진 이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위해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위해 요소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중요 관리점 CCP를 설정을 해서 얘네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해썹 시스템은 같아요. 하지만 학교 급식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학교 급식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을 한번 쭉 룰을 보시면요. 식단을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식단을 짜시고 그 식단에 맞게 물건을 구매해서 검수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또 전처리나 조리 과정을 거치고 다 되면 완료가 되고 배식을 한 다음에 세척 소독해서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침에 그 상태로 원위치되는 이 사이클들이 사실 학교 급식의 하루의 일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식단이나 구매는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이클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특강 시간에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 급식의 해썹 시스템 안에서 지침서 안에 크게 선행 요건 관리하고 그다음에 해썹 시스템 관리 이렇게 두 파트가 좀 있는데요. 이 두 파트를 오늘 리뷰 시간에 한번 좀 다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다가 요 안에 사이사이에 학교 급식에서 지도 점검을 받는 그런 항목들을 한번 좀 같이 녹여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학교 급식 지도 점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이 학교 급식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영양사 때 그랬지만 누군가가 우리 급식실에 점검을 온다? 이런 거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하지만 다 이제 그 학교가 내실 있게 급식이 위생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학교 급식 지도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썹 시스템 항목마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식중독이 잘 예방될 수 있도록 어떠한 그 학교의 위생관리 수준도 향상시키고 안전성도 확보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2번 하는 게 있고 1번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1학기, 2학기에 이런 위생 점검을 보는 게 있고요. 또 2학기에 가가지고 이러한 급식실의 위생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그 운영의 전반적인 걸 평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러한 위생점검과 운영점검을 같이 본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1학기에 점검 한번 나오시고 2학기에 점검 한번 나오는데 1학기 때는 위생만 보시고 2학기에는 운영평가까지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점검에서 오늘 이제 조금씩 다뤄드릴 그 위생안전점검은요. 전체 이게 몇 문항일까? 26개 정도? 17개 문항 정도는 그 학교 급식 법령을 잘 그 지키고 있는지 그런 항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3점씩인데 이거는 뭐 중간 점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법령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면 3점, 못하고 있으면 0점이죠. 사실 0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사항들은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외에 19개는 이제 지도 권장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우수는 몇 점, 중간은 몇 점, 미흡하면 0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100점으로 두어지고 뭐 90점 이상이면 여기 학교 급식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된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 점수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아래 등급을 받는 곳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교 급식 점검단 활동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학교 급식들이 시설도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나 조리종사분들도 교육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수를 낮게 받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뒤에 가서 이제 항목들마다 좀 얘기가 되어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 갖춰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진짜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의 급식실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최근에 현대화도 많이 하고 또 새로 짓는 학교들은 뭐 급식실이 굉장히 잘 지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키기가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행 요건 관리 부분과 해썹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서 점검을 받는 항목들을 좀 연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 요건 관리인데요. 이렇게 학교 급식에서 해썹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크게 지침서에는 6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6가지 항목들이 좀 잘 적용이 되어져야지 이것들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해썹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비, 개인 위생, 그다음에 식재료 위생, 작업 위생, 그다음에 급식 기구의 세척 소독, 환경 위생 관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식재료의 위생 관리하고 작업 위생 관리 부분은 CCP로 해서 해썹 관리에서도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조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항목들이라 가볍게만 보고 뒤에서 실제 CCP에서도 좀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 항목들은 그러니까 매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시설 설비가 아주 잘 갖춰지는 선행 요건이 있어야지만이 해썹 관리를 잘 할 수 있듯이 항목들이 조금 선행 요건으로 보여지는 항목이에요. 하나씩 조금 가볍게 볼게요. 먼저 시설 설비 위생 관리 부분인데요. 급식소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또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영양교사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학교에 저는 발령이 될 뿐인 거니까 사실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거는 현장에 있을 때 좀 안타까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급식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도 쾌적하고 또 위생적이고, 너무 지저분한 곳에 급식소가 딱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쾌적한 환경에 급식소 자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또 지상에 있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들은 막 지하에다가 급식소나 식당들을 좀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지상을 좀 권하기도 하고요. 뭐 내구성이나 내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걸로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더 좋겠죠. 시설 설비 같은 경우 봤을 때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전처리장, 그다음에 조리장, 그다음에 세척실, 그 외에 전용 화장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휴게실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다 구분돼서 있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제 현장마다 그렇지 못한 곳들은 내가 있는 곳이 왜 이렇게 별로일까라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의 환경들을 먼저 한번 파악하시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운 위생관리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는 것도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하셔도 좋을 일일 것 같습니다. 크게 급식소 시설 설비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공간이 조리장이죠.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리를 하는 작업의 흐름에 맞게, 동선에 맞게 공간을 구획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조리장 안에 있는 기구들도 능률적으로 배치하시는 게 좋죠. 학교에 발령이 나셨는데 그냥 그동안 써왔던 기구들, 그동안 써왔던 동선대로만 작업하실 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작업 동선과 기구들을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또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급식을 해보시면서 파악하셔서 뭔가 작업 흐름에 따라서 동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능률적으로 어떤 기구를 배치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조리장은 이렇게 크게 작업구역이 또 그 안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도 좀 자주 출제되는 그런 것들이죠. 일반 작업구역이라고 하면 좀 그냥 지저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수하는 곳, 전처리하는 곳, 그 다음에 식재료를 저장하는 곳, 아니면은 세정하는 곳, 이런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결 작업이라고 하면은 깨끗한 곳. 그래서 조리를 하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식을 하는 배선 구역이라든지, 식기를 다 세척 소독한 걸 보관하는 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이 일반 작업 구역이고 청결 작업 구역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죠. 또 그 외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식재료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학생들이 뭐 밥을 먹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분되어지는 게 좋은데, 식당 같은 것이 있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뭐 저온 배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전에는 식당이 있는 곳보다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실 배식을 할 경우에는 교실까지 끌고 가는 배식차도 필요하죠. 배식차가 보관되어져야 될 그 보관고도 필요하죠. 배식차가 올라가져야 될 더메이터도 필요하죠. 사실 시설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뭐 식당 배식이든 교실 배식이든 각각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급식소를 설치할 때는 처음에 만들 때 이러한 조리장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짓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전처리실, 그 다음에 조리실, 그리고 식기세척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작업의 그 영역별로 조금 급식이 필요한 설비나 기구들을 구분해 놓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 급식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는 물론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이미 다 되어진 것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발령이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여지는 없을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중간에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화를 뭐 한다든지 해서 우리 학교의 급식실을 새로 설비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설비나 기구들을 선택할 때는 처리 능력, 우리 급식 인원이 몇 명인데 이 기기가 과연 그만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뭐 내구성이나 관리의 용이성, 관리하기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뭐 스테인리스 재질인가? 뭐 이런 것들, 또 경제성, 뭐 약간 가성비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겠죠. 과연 이 기능에 맞춰서 경제적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이 기구를 사는데 과연 이 기구가 사용 빈도가 많은가? 과연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굉장히 튼튼한지, 어떠한 식품의 우려, 그러니까 식품에 좀 어떠한 안전을 위협하는 건 없는지, 아니면 재질은 좀 안전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지는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비들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크게 그냥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에 있는 기기들을 좀 한번 볼게요. 기기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전처리실의 대표적인 기기들이 이런 거죠. 혹시 이름 아시나요? 맨 앞에 있는 거는요, 요거는 쌀 씻는 기기예요. 자동 세미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 이제 쌀을 붓고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져 가지고요. 여기서 쌀이 막 씻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이제 다 씻어진 물은 일로 빠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쌀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다 씻어져 가지고. 근데 세미기가 이런 기계 말고도 작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쌀이 씻어져서 여기로 받아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저희 급식실에서는 바닥 쪽에서 무언가를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서 최소 60cm 이상 뛴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공간에 띄어진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세미기가 더 바람직하죠. 이런 것들은 전처리실에 있는 그런 기계고요. 또 이거는 야채를 절단하는 기계예요. 야채 절단을 급식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가 잘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처리실에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야채를 써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실에도 있을 수 있지만 조리실에도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곳에는 전처리실에도 하나 두고요, 조리실에도 하나 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각각 구분해서, 대신에 여기서 썼다가 여기서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각 실에 놓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쿠리 운반대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아까 저 요새도 보여서 여기다가 이제 소쿠리 같은 거 올려놓는 거예요.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물 빠지는 것도 여기서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밸브를 항상 닫아놓고 쓰다가 어디 트렌치나 이런 데 와가지고 물 빠짐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이에요. 근데 물론 얘도 조리실에서도 필요하겠죠. 그럼 전처리실용은 전처리실에 두고 조리실용은 조리실에 두고 해서 이런 기기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러한 요즘에 급식실에서 쓰는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정보들을 좀 많이 아셔서 우리 조리사님들이 쓰시기에 좀 좋은 기기들은 학교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산 범위가 되면 구입하셔가지고 조금 덜 힘들고 효과적이고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곳에서도 그냥 그 기구만 계속 쓰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좋아진 기구들을 잘 몰라가지고 힘들게만 쓰셨는데, 새로운 기구들을 알면 되게 신세계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정보를 아셔가지고 영양사님들께서 이런 기구들을 좀 구입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실에서는 이런 기구들이 있죠. 맨 첫 번째는 밥을 짓는 기기예요. 취반기라고 하는데, 밥을 하는 기기, 밥솥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오븐 같은 거, 그쵸? 요즘엔 오븐으로도 많이 조리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만능조리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볶음도 가능하고 전 부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때로는 불 안 쓰고 어떤 무침도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만능으로 쓰는 그런 조리 기구들이고요. 또 많이 보셨죠? 국을 끓이거나 뭐 튀김을 하거나 하는 국소, 튀김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부침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부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이러한 가열 기구들은 웬만하면 다 조리실에 있겠죠. 때로는 이제 어떤 전처리실에도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열 처리하는 거 하나씩 뭐 데치는 일을 한다든지 전처리에서만 하는 일들에서도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처리실, 조리실 각각 이렇게 전용으로 놓고 쓰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식기세척실에서는 이런 것들 쓰여지죠. 예, 세척기,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세정대인데 뭐 이쪽에서 식판 같은 거 담아서 애벌 세척하고 또 여기다 헹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세정대들은 뭐 야채나 육류,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처리할 때도 쓰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꼭 세척식만 아니라 전처리실이나 이런 데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는 이제 요 안에 식기를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그런 식기 소독 보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세척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리실에서는요. 급수시설, 배수시설 되게 중요하죠. 물이 없이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날 단수다. 갑자기 그래버리면 진짜 영양교사 선생님들 멘붕이 올 텐데요. 그만큼 물도 잘 나와야 되고 물이 잘 빠지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 배수시설이 되게 중요해요. 수도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한 100cm 정도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수도가 이걸 워터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질질 끌리게 쓰게 되면 호스에서 바닥에서 묻은 이물질들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호스는 벽에다가 걸어놓고 쓴다든지 또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거를 트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치가 세척이 좀 잘 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거 다 빼가지고 세척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배수로 일 열어보면 요 안에 매일매일 잘 세척하고 또 이 배수로와 타일 간의 이런 공간들이 떨어지지 않고 홈이 없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이게 이제 그리스트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쪽에서 다 물이 이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급식실에서 쓴 물들이 모이는데 이 물들이 그냥 막 빠지게 되면 급식실에서는 기름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될 뿐만 아니라 이 물들이 빠져나가는 통로들이 이제 기름기가 쫙쫙쫙 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 같은 걸 이제 걸러주는 기름을 분리하는 이런 장치인 그리스트랩이 꼭 급식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도 방지해주고 무엇보다 환경오염도 방지해주는 이런 그리스트랩이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식실 밖에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급식실에서 이렇게 모아져서 급식실 어딘가 안에 조리실 안에 아니면 세척실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실은 하루 일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세척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다 깨끗이 닦아서 이제 해놓고 퇴근을 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환기시설도 되게 중요해요. 맛있는 냄새 많이 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기가 잘 순환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급식실에서의 환기시설은 이제 후드하고 덕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가열조리가 있는 이런 기기들 위에 이제 이렇게 후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열기기보다 사방으로 한 15cm 이상의 크기로 크게 이렇게 후드를 설치해서 열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런 덕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크기도 중요하고 얼만큼 흡인을 하느냐 그런 흡인력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네들도 요 안에 이렇게 망도 설치되어야 되고요. 이 안에 청소,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뚫려 있거든요. 덕트가.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거는 우리 조리하시는 분들께서 청소하시기 사실 어렵고 또 매일매일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주별, 월별 계획 안에 이런 걸 넣어두신다든지 하면서 또 관리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이런 환기시설입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손 세정대인데요. 손을 잘 닦을 수 있는 시설이죠. 이거는 전처리실에도 있어야 되고 조리실에도 있어야 되고 각각 실마다 전용으로 있어야 돼요. 조리실이 좀 넓고 동선이 복잡하면 동선에 따라서 조리실 안에 두 군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손세정대가 얘예요. 손세정대. 근데 요거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비누. 여기서는 이제 뭐 얘가 비누일 텐데요. 비누. 그 다음에 손톱
손톱 사이사이를 잘 씻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톱 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종이 타올, 그 다음에 물기를 말렸으면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까지, 그리고 이 휴지를 버릴 수 있는 페달식 쓰레기통까지 이렇게 세트로 비치를 해두는 걸 손세정대라고 통틀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여닫는 것이 아니라 자동 센서, 때로는 이렇게 발 페달로 밟아서 내가 지금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내 손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발이나 자동 센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로 해서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이러한 시설 설비와 관련돼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점검이 나오면 어떤 것들을 보는지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시설 자체가 실이 구분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 자체가 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영양 선생님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점수를 100% 받지를 못하죠. 이점이 우수인데 전처리실 이런 차단 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차단이 좀 곤란한 경우에 바닥에서 한 1m 정도의 높이로 좀 구획을 나눠 놨다. 그러면 좀 이걸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양문형 냉장고나 양문형 식기소독고나 이런 기구들로 위쪽에 벽이 뻥 뚫린 상태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이걸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얘랑 같이. 왜냐면 너무 이제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점수를 다 받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인정은 해주나, 그래도 되도록이면 작업 구역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걸 이제 여기서는 원하겠죠. 그래서 시설을 새로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 작업 구역과 청결 작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것부터가 아주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리장의 시설, 파손된 거 없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 같은 것들이 파손된 게 없는지, 고장난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보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파손된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손된 데에서 어떠한 위해 요소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좀 제대로 청소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살림이다 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나는 항상 조리실을 다 관리한다고 없다고 보여지는데, 꼭 점검이 나오거나 외부에서 누가 오면 파손된 데라든지 아니면 고장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까지는 잘 썼는데 이 기구가 오늘 와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없잖아. 너무 안타깝죠. 이런 기구들이 혹시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고장 수리 의뢰 중이다, 지금 의뢰를 한 상태고 고치러 올 거다라는 이런 표시를 부착하면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 장소의 그러한 그 조도 부분이거든요. 검수나 조리 작업의 조도가 밝은지 여부예요. 그래서 조도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조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이라도 기준 조도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점수를 받는 건데, 검수하는 장소의 조도 540 룩스 이상,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저희 시험 문제에도 좀 나오고 굉장히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 중에 외워야 되는 건데, 검수 장소 540 룩스 이상인지 봅니다. 그리고 조리장은 이제 220인데 이런 것들 조도계로 확인을 하고요. 그날따라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막 이러면 되게 밝은 곳도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떤 등을 잘 설치를 하고 등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드 같은 경우, 조리장의 후드 이런 것들이 열을 잘 빼주는지, 그리고 응축수가 식품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리실에 그날 막 튀김하고 열 쓰는 게 되게 많은데 막 빨아들이지 못해서 조리실이 뿌옇고 막 이러면 영양교사 선생님도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후드가 잘 가동이 되는지, 그리고 응축수가 물이 뚝뚝, 왜냐면 후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떨어져서 어떤 식품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또 조리장 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리장에서는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적정 실내 습도는 50에서 70%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리장 안에 온도계하고 습도계를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관련 있는 게 그날 메뉴에 따라서 열기가 얼만큼 나느냐, 아니면 바깥 온도하고도 좀 상관이 있고, 뭐 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내의 온도들을, 그러니까 실내 열기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빼줄 수 있는지랑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실이 적정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소모품 보관실하고 분리 보관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뭐 환기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이랑 별도로 보관을 하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식품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습도 관리를 잘 해야 돼서 온습도계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보관하고 있는 선반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수치죠. 바닥에서 최소 15cm는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소도 좀 쉽게 하고 또 공기의 순환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15cm 이상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할 수치입니다. 또 조리 종사자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있는지, 또 청소나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급식실 안에서 조리하시는 분들만 쓸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리를 하시다가 화장실을 들어가실 때 하시던 앞치마나 이런 것들 다 벗어 두시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손소독이랑 다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조리실 안에 전용 화장실이 없어서 건물 내에 다른 화장실로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직 조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점수가 좀 받기가 좀 사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다른 분들은 안 쓰고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쓴다라든지 최대한 좀 해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관리를, 그 학교에 맞추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조리장 안에 수세시설, 그 다음에 신발 소독시설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손소독 시설 있잖아요. 그 손소독 시설이라고 하면 이 세트들이 있었잖아요. 얘네 세트들이 잘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하나 미흡한 건 없는지, 또 발판을 소독하는 그 발판 소독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구획에 맞춰서 잘 있어야 될 위치에 잘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고요. 또 조리장 안에 싱크대에 이제 배수관, 싱크대에 물이 빠지는 곳이 바닥에서 물이 그냥 바로 빠지지 않고 그 안으로 잘 연결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조리실 바닥을 그 물로 오염시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리실에 있는 모든 싱크대의 그 배수관이 배수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으로 물이 절대 새지 않도록. 근데 간혹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이 호수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 트렌치나 이런 쪽으로 바로 안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물이 빠져도 바닥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 배수관 자체도 오래되면 여기가 터진다든지 해서 일로 물이 질질질 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리장이나 식품 보관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 방충, 방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 쥐 이런 것들로부터 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에어 커튼이나 방충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빠진 곳은 없는지, 또 설치가 되어 있어도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점검을 하시죠. 또 급수 설비가 적정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 드렸던 호스 같은 거, 이게 그 리로스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막 바닥에다가 늘어놓고 쓰시지는 않는지, 설치는 벽에다 되어 있는데 실제 조리사님들이 어떻게 쓰시는지도 위생적으로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국솥이나 이런 곳 옆에 이제 여기에 수도꼭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이제 국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받거나 이러는데, 이 수도꼭지의 호스 같은 게 여기에 이제 담길 정도로 길게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지도 점검 항목에 다 있습니다.
또 냉동, 냉장 시설이 적정한 용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잘 온도 관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항목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생 관리 항목을 좀 봤고요.